서울 강남 쪽에 비가 많이 왔던 그젯밤 맨홀에 빠졌던 40대 남성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함께 맨홀에 빠졌던 여성을 비롯해서 실종자들을 당국이 계속 찾고 있지만 땅 아래가 워낙 복잡하게 돼 있고 또 여전히 물이 차 있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산을 든 남성과 붉은색 우비를 입은 여성이 1층 로비를 나섭니다. 지난 8일 밤 폭우 속 실종된 40대 남성 A씨 남매입니다. 건물을 빠져나온 직후 빗물로 가득 찬 도로 위로 나선 두 사람은 순식간에 이곳 맨홀 아래로 빨려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구가 돼갖고 그냥 탁 전용차수 많이 붙여갖고 거기 여기는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119가 와가지고 막 풀어서 붙이고. 날이 개면서 수중 로봇에 이어 구조 인력도 잇따라 지하 관로 안으로 투입했지만 미로 마냥 복잡한 데다 빗물과 오물로 가득 차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종 약 40시간 만인 오늘 오후 3시쯤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빠진 맨홀로부터 1.5km가량 떨어진 우수관 안에서였습니다. 현장 내부로 들어가서 실종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런 나뭇가지라든지 그러한 모든 그런 사물들이 좀 많이 떠내려갔는데 다행히도 일단 좀 그 맨홀 안에 그 남아있는 상태. 소방당국은 일대 지하 우수관과 한강까지 범위를 넓혀 함께 실종된 50대 여성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남매 외에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살피다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던 40대 남성 등 서초구에서만 5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서울에만 27만 개 넘는 맨홀이 있는데 폭우 속 역류하는 맨홀을 맞닥뜨리면 주의해야 합니다. 30cm 정도의 이상의 물이 차면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길거리를 건너가야 된다고 하면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동행해서.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도 겉에서 식별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침수 지역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밤사이 쏟아진 폭우로 침수된 도시. 넘쳐난 물을 감당하지 못한 맨홀 뚜껑이 사라져 물이 솟구치는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맨홀 뚜껑 틈 사이로 빗물이 뿜어져 나오다 못해 뚜껑이 들썩이고 이내 물기둥이 솟구치더니 뚜껑을 아예 들어 올립니다. 밤사이 시민들은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것 같은 맨홀 뚜껑과 뚜껑을 뚫고 역류한 빗물로 인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뻥 뚫려버린 맨홀에 사람들이 빠지거나 휩쓸리는 사고도 발생했죠. 그 수압에 의해서 뚜껑이 열려버리는 것이죠. 물이 차기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이 길이 보이질 않아요. 넘어지면서 물에 익사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인 한 명이서 들기도 어려운 맨홀 뚜껑은 체중 70kg의 사람이 서 있어도 차가 누르고 있어도 심각한 폭우가 내리면 뚜껑이 들릴 수 있습니다. 무거운 맨홀 뚜껑이 튀어올라 사람한테 날아간다면 크게 다칠 수 있죠. 또한 맨홀 뚜껑이 열리면 물이 역류하고 주변 지역이 물에 잠겨 어쩔 수 없이 물속을 뚫고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뚫고 가는 과정에서 물속 오염물질과 세균이 피부에 닿으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뒤에 수해 복구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아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왜 폭우가 왔을 때 유독 맨홀 뚜껑 사고가 잦은 걸까요? 갑작스러운 비에 쓸려 내려온 이물질이 배수관을 막기 때문입니다. 배수관이 아무리 크더라도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물질, 돌이나 흙 같은 게 많이 쓸려 내려서 배수로가 입구가 막혀버리면 배수가 잘 안 되죠. 침수된 물의 수압에 의해서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죠. 막혀버린 배수로를 직접 뚫는 히어로도 나왔습니다. 물론 배수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 미리 점검을 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맨홀 관리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에만 약 62만 개의 맨홀이 있지만 26개의 기관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폭우에 들썩이는 맨홀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리 피하기. 우선 피해야 합니다. 정말 피해야 합니다. 맨홀 뚜껑이 어디로 튀어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발견 즉시 피해야 합니다. 제보하기.
자리를 피하고 본인의 상황이 안전하다면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의심 증상 살펴보기. 앞도 안 보이는 폭우를 뚫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면 혹시나 피부에 상처가 났을 수 있으니 다친 곳이 없는지 잘 살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혹여라도 피치 못하게 밖에 나갈 일이 생긴다면 기상 예보와 침수 지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당분간 강한 비가 계속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맨홀 뚜껑 외에도 도로가 망가지고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니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 곳곳에 종잡을 수 없는 소나기가 쏟아져서 안전사고가 걱정되는데요. 어제 전주에선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에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갇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JTB 정원익 기자입니다. 물이 들어차 있는 하수도 맨홀. 그 안으로 119 구조대원 2명이 들어갑니다. 어제 낮 2시쯤 전주시 평화동의 맨홀 안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A씨가 갇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20분 만에 구조했는데 심정지 상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전주에는 호우주의보 속에 1시간 동안 42.8ml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쏟아져 버리니까 물이 엄청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홀이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물이 확 들어가 버리고. 숨진 A씨는 30m 아래에서 하수도관 용접 작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맨홀 안에 물이 들어찼고 그대로 휩쓸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또 다른 노동자는 맨홀 입구에 있어 가까스로 빠져나와 화를 내냈습니다. 노후 배관이라 용접 작업도 하고 여러 작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이 했는데 혹시 전후로 해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물이 막 빨리 이입되다 보니 한 분은 이제 나왔고 한 분은 미처 나오지 못했어요.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안전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화학약품 공장에서 폐수 처리를 하던 50대가 기준치보다 20배 가까이 높은 황화수소를 들이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평택의 한 화학약품 공장. 폐수 처리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황화수소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맨홀 내부에서 검출된 사고 당시 황화수소 농도는 293ppm. 유해 화학물질로 규정된 황화수소의 안전기준치 최대 15ppm보다 약 2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A씨는 이틀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품 제조에 쓰인 폐수가 담긴 탱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맨홀 뚜껑을 열었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방독면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내부는 방독면 같은 거니까 보호장구를 다 사용하는 게 맞고 외부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경찰과 환경부는 회사가 유해 화학물질을 다룰 때 반드시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걸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화수소가 갑자기 고농도로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폐수 찌꺼기에 축적된 유해 물질이 한꺼번에 빠져나왔을 가능성과 다른 공정 중에 발생한 황화수소가 누출돼 맨홀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대구의 한 재활용업체 맨홀을 청소하다가 근로자 1명이 쓰러져서 3명이 구하러 들어갔는데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감식 결과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작업 전에 가스 검사를 했는지 안전장비를 갖췄는지가 수사에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TBC 황상현 기자입니다. 대구의 자원 재활용 업체에서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맨홀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쓰러졌고 구하려고 들어간 근로자 3명이 잇따라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과수와 함께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인부들이 순차적으로 바로 쓰러졌다는 그런 진술이 있는 만큼 저희들이 유독가스 중독 또는
저산소에 의한 질식 뭐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젖은 폐지에 찌꺼기 등이 모이는 2m 깊이의 맨홀은 6개월마다 청소를 하는 곳으로 소방당국의 잔류가스 측정에서도 황화수소와 이산화질소 등이 허용기준 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 당시 작업자들이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마스크 같은 걸 착용하고 가셨나요? 네, 다 마스크는 다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농도 이런 체크는요? 작업 전 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착용 여부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 2명에 대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고 조만간 업체 관계자를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BC 황사인입니다. 우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뉴욕 한복판 맨홀 폭발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미국 뉴욕타임스 스퀘어 인근에서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정신없이 달아납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도심 한복판에 갑자기 맨홀 안에 화재가 발생하며 큰 폭발음이 퍼졌고 겁을 먹은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휴일 저녁을 즐기던 많은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은 마치 테러 상황을 방불케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이번 맨홀 화재가 지하 공간에 쌓인 가스가 누전 등으로 점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지난해 발생한 맨홀 화재는 모두 6,104건으로 전년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코로나 걱정도 버거운데 이젠 맨홀 폭발 걱정까지 해야겠네요. 누가 맨홀에 담배꽁초 넣었나? 그래도 부상자가 없어 다행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